자,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국 현역 장군 수백 명을요, 미국 본토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전례를 찾기 힘든 소집령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 일단 누구를 얼마나 불러들인 거예요? 네, 일단은 그 미 헤구세스 국방장관이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장성들을 소집을 한 것인데, 일단은 그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 회의 소집 대상으로는 미국 준장을 뜻하는 5-7급 지휘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대장을 의미하는 5-10급 지휘관까지 이렇게 이제 좀 구성을 해보니까 한 6월 기준으로 8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참모진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1000명 정도를 부르게 되는 것인데 이게 회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을 해서 이게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올해 여름 기준으로요, 전 세계에 퍼진 지금 미군 현황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필리핀에, 유럽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중동에서는 쿠웨이트 등 49개국에 128개 기지가 있는데요. 여기 857명의 장성이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800여 명을 불러들인 겁니다. 박사님 교수님, 이 정도면 거의 다 자리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을 동시에 철수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태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필리핀, 호주, 파푸아뉴기니, 유럽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스페인, 중동에서는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쿠바 기지까지 포함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857명이 철수를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 가운데에서 830명이 거의 동시에 빠져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주요 거점의 지휘부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병력의 이동이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적인 국가 전략 자체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 철수는 아니고 이제 미군 장성들을 이제 소집한 거죠. 불러들인 건데, 자, 전현희 평론가님, 물론 필요하면 가끔씩 장성들 불러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800명 규모를 한 번에 소집한 적은 있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급박하게, 그것도 전 세계에서 장성들이 다 대면회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통상 미군에서는요, 반기마다 전구 사령관 그리고 군종 참모총장급이 워싱턴에서 회동을 하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반기였었고, 그러면 장성급 회의는 어떻게 하냐? 요즘은 화상회의를 많이 하고요. 또 화상회의의 보안 등급도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지도 보셨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일괄 소집해서 대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장성급의 오징어 게임으로 불린다, 이렇게 CNN에 비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장성급의 오징어 게임이라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림 당하는 장군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Secretary Hegseth is inviting military leaders from all around the country on Tuesday. From all around the country to what? Well, I'll be there if they want me, but why is that such a big deal? 정작 대통령은 좀 애매한 반응이고, 미 국방부는 다음 주에 좀 와 보면은 이거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가 좀 지금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 국방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니 지금 보는 것, 이게 미 국방부의 피자 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라인상의 화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찾아보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 펜타곤 피자 지수라는 것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는 계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펜타곤, 미국 국방부 주변에 피자 가게 주문량이 늘어난다. 이것은 야근이 늘어난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뭔가 비상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펜타곤 피자 지수라는 말이 나들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좀 심각하게 이게 전쟁을 예고하는 지표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 오늘 오전에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찾다 보니 펜타곤 주변의 피자 가게에서 평소보다 주문이 올랐더라, 이런 지금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황당무계한 거 아니야? 짜맞추기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 사례를 봤더니 뭔가 연관성이 있을 만한 사례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3일 저녁에 이 펜타곤 피자 지수 계장에 딱 한 줄이 올랐습니다.
펜타곤 인근 모든 피자 가게 주문량이 급등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공습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뒤에는요. 배달 피자 주문은 2배 늘었는데 펜타곤 주변의 바, 술집을 보통 의미하는데 손님은 10분의 1 급감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후에 미군이 이란을 폭격했다는 뉴스가 또 전해졌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수를 보면 미군 내에 어떤 움직이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스라엘 공습 영상까지 저희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피자를 얼마나 주문하는지 미 국방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거는 미군 동향에 세계 안보 지형까지 함께 출렁이기 때문이겠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준장급 이상 거의 대부분이라면 이 지휘부 전체가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유사시 혹은 긴급사태가 발생을 하면 지휘계통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한테 어쩌면 영향이 클 수가 있어요. 장성수 감축이 이 주한미군한테 당장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미군을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게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박상현 교수님, 그러니까 단순히 미군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까지 얼마나 파장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이유조차 짐작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르는지? 앞서 김대영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군의 구조 조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 세계 미군 재배치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와 태평양 전선을 강화했고 또 예산 절감과 효율화를 명분으로 동맹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을 압박해왔잖아요. 주한미군 문제 역시 이런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이 주한미군과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서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를 하거나 전력 일부를 재배치하는 압박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동맹의 안보 부담을 한국에 떠넘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점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장성을 불러들인 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얘기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앞서 북미가 합의를 하면 북핵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데 이어서 어제는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거 북핵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왜 저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한 자리가요. 뉴욕 그 증권거래소에서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조금 전 발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북한 이미 충분한 뭐 핵 관련돼서 북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핵탄두 20개까지 만들 핵물질 생산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언급한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뒤말이 있어요. 그 생산이나 수출을 멈추는 것만 해도 안보적 이익이 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막을 테니까 투자를 많이 해달라. 그 뒤에 비핵화 가겠다. 그 뒤에 말이 있지만 아무래도 북한이 핵 기술이 저 정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북핵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대통령실은 현실을 인정하자. 현실을 들여다보자는 거지 북핵 보유국 그러니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정일 뿐인 거고 이게 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다른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